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셀프 리더십 7가지 파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제 소개도 좀 하고요. 그리고 셀프 리더십을 배워서 또 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닝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오늘 셀프 리더십이 무엇이고 또 셀프 리더십 안에 7가지 파워가 무엇인지 또 왜 이 7가지 파워를 배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프를 배워서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하면 잘 끄집어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셀프 리더십을 처음부터 셀프 리더십 이런 과목을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소심한 성격 때문에 배우게 됐고 또 배우다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먼저 시작하게 됐고요. 하다가 리더십을 알게 되었고요. 또 공부를 해보다가 이제는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학문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정말 6세부터 어른까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변화가 빠른데 어른들은 잘 바뀌지도 않는데 가르친다고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물론 좀 더디지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의는 문화센터, 대학교부터 이 학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꾸준히 18년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백화점에 강의했던 장면들 울산대학교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기업체부터 시작해서 경찰청, 기업체 여러 곳을 많이 강의를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선임을 뵙고 선임도 앉아 계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런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해서 무거초등학교, 방미, 부산까지도 갔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최근에는 물론 학교를 많이 강의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에 또 간호대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강의도 많이 가지만 경성대학교 또 간호대를 또 강의를 많이 갔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오프닝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계신 분들 눈을 긍정적인 눈빛으로 한번 먼저 만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빛을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듣는데 잘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누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인사부터 해요. 맞죠? 눈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눈을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참 사람이 너무 온화하고 말 걸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눈빛 자체가 너무 날카롭고 부담스럽고 그냥 나를 안 쳐다봤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느낀 게 뭐냐면 저 스피치 헬스가 아니라 눈이 말을 하는구나, 우리의 눈빛은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눈으로서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하는구나. 그때 느낀 게 내 눈빛부터 정말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눈빛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눈빛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웃으면서 상대를 보면 내 눈빛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 방법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 내 눈빛을 상대방에게 긍정으로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앉아 계신 우리 부회장님부터 해서 선임부터 김장한 선생부터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좋은 점, 장점을 자꾸 찾게 되면 그때 내 눈빛은 100%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날 때
그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있는가? 오늘도 제가 아는 교수분하고 제가 식사를 좀 했습니다만 그 교수님을 보면서 내 긍정의 눈빛으로 보기 위해서는 좋은 장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눈빛이 100% 긍정으로 전달이 될 거니까요. 꼭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옆 사람에게도 긍정의 눈빛으로 또 내일 출근할 때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고 있을 그 눈빛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머릿속에 개를 키웁니다. 어떤 개를 키울까요? 크게는 자, 일반 개는 아니고 똥개, 삽살개 이런 개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개견자를 써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변화가 더딘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변화가 더딘 이유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누구를 딱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 아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사람을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 그죠? 또 나쁜 사람을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빨리 못 알아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특히 언제입니까? 교육을 받을 때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뭐 아는 게 있을까? 또 아이고 뭐 알면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짱을 끼거나 청중이 벌써 수동 자세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연사도 또 뭡니까? 준비한 내용도 다 녹아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이 준비해왔는데 뭘 좀 제대로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청중이 시큰둥하니까 또 본인이 마음껏 능경이하고 펼치다는 거예요. 물론 연사도 마찬가지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건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뭘까? 바로 교육이다. 교육 중에서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은가?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바로 셀프 리더십 교육입니다. 왜 셀프 리더십 교육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셀프 리더십 교육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 셀프 리더십 교육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성 교육이다. 왜? 교육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이 셀프 리더십은 누굴 바꿉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니까요. 누굴 탓합니까? 나를 탓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요?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나를 얼마만큼 변화를 꾀해가지고 상대방이 나의 좋은 점을 닮아가게 할까? 이게 셀프 리더십의 가장 큰 권한입니다. 물론 만자고 심자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셀프 리더십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나를 바꾸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면 내 이웃, 내 가정, 내 이웃 전 세계도 바꿔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해 쉽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니 똑바로 해라. 니 똑바로 해라. 원래 이 경상도 사투리죠. 너 똑바로 해라. 니 똑바로 해라. 네, 니는 사투리고요. 니는 사투리고 너가 맞죠. 너 똑바로 해라. 너 똑바로 해라. 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했더니 세 손가락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똑바로 해라. 이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다. 이만큼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예다. 너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 지시를 하기 전에 내가 세 번을 반성해야 되니까요. 차라리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낫겠죠. 내가 똑바로 행동 못하면. 결국은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이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아이들하고 많이 상담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부모한테 불만이 많고 선생님한테 불만이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보면 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보고는 이렇게 하래. 그 불만이 참 많더라는 거죠. 네? 특히 중학생들 부모들 보면 부모한테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엄마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면서 나보고는 일찍 들어오래.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는 먹는 거 마음껏 먹으면서 나보고 살찐다고 못 먹게 해. 엄마 아빠는 공부도 안 하면서 나보고 자기는 TV 보고 있으면서 나보고 들어가서 공부하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좋은 공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기업에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은 제 시간에 잘 안 나타나면서 우리 보고는 제 시간에 나타나는데 사장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 보고는 딱 부러지게 똑 부러지게 제대로 하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셀프 리더십을 제대로만 배운다면 그런 롤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셀프 리더와 리더십과 이 보스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스는 어떻습니까? 바로 권력과 그렇죠?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이끄는 힘입니다. 한마디로 파워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영향력으로 갑니다. 근데 셀프 리더십은 뭡니까?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자기가 몸소 솔선수범합니다. 솔선수범. 뒤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라, 저래라, 이래라 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만한 나의 위치가 되느냐, 역량이 되느냐, 이 정도는 피드백을 해보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그런 말 하대요. 왜 정가범이 정치를 하느냐? 정가범은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남을 이끈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예. 자, 그래서 셀프 리더십 사례입니다. 미켈란젤로죠.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그릴 때 이 미켈란젤로 아주 구석진 곳에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하면서 뒤로 누워가지고 성당 벽화를 아주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 하도 딱해서 이 벽화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렸는지 이 뭡니까? 이 미켈란젤로 허리가 거의 애써 굽었다고 합니다. 여섯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 보고 뭐랬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여보게 그 구석진 곳에 아무도 안 보이는 그 구석진 곳에 뭘 그렇게 정성을 다해 그리나 그 안 보이는 것을 좀 대충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누가 알아준다고 그 구석진 곳을 누가 알아준다고 좀 대충하게 이렇게 했는데 미켈란젤로 뭐라 했냐면 누가 알기는 내가 알지. 그건 내가 알지. 이게 셀프 리더십. 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 철이 없을 때 몰래 엄마 아빠 지갑에 슬쩍 1,000원, 2,000원 가져가도 돈이 많을 때는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그럴 때는 아싸! 하면서 그 지갑에 1,000원, 2,000원을 뺏어서 맛있는 사탕을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한 번쯤 추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습관을 만약에 꾸준히 들여갔다면 못 버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몰랐다 한들 누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쁜 짓이다. 이건 나쁜 행동이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아침 시간에 차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많이 들어는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갑니다. 저도 때로는 신호를 무시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찜찜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런 거 하나 내가 못 지키면서 셀프 리더십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지켜봤습니다. 근데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그걸 또 앉아있어가지고 또 있으니까 이건 뭐 하는 짓인가 또 좀 그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냥 통과하자. 그 대신 신호를 대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나 차가
달려오는 차가 있거나 차가 하나라도 대기하는 차가 있으면 신호를 반드시 지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를 잘 무시하고 안 지켰던 차량들은요, 사람이 서 있거나 말거나, 왜? 계속 안 지켰기 때문에 사고를 몇 번 날 뻔하는 차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막 쌍라이트를 켜고 욕도 얻어먹는 차를 많이 봅니다. 왜? 그 공간은 차량이 별로 지나다니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무시하고 무조건 이제 지금 아침에 오니까 등교 시간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100번 못 겪었습니다. 아마 그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지나가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오늘 같은 아파트 주민이에요.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습관이 그냥 쭉 이어진 것 뿐이죠.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롤 모델을 못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은 그쵸? 똑바로 안 하면서 우리 보고는 맨날 신호등 지키고 횡단보도 건너라 그러고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애들이? 예. 자, 그래서 저는 셀프 리더십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홀몸이 아니다! 홀몸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그러면 뭐 여자가 임신했습니까? 난 남자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임신했을 때 여보, 나 홀몸이 아니에요.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어머, 12시인데 딸기가 먹고 싶네? 그럼 남편 불안하게 옷 입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옵니다. 왜요? 홀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기가 먹고 싶다는데 아마 그랬던 경험이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꼭 임신을 해야만 홀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딱 방 안에서 혼자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누군가의 어디 속에서 다 조직생활을 다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정도 조직생활이요, 직장도 조직생활이요, 내가 계모임 가도 조직생활이요. 누군가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 연설하시는데 이 주무시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뭐 기업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주무시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진정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잠이면 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신문에 나왔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입장이 상당히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같으면 벌써 총알 죽었습니다. 네? 전두환 같을 때 지금 쫄지를 가는 지금 소리 소문을 시간.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홀몸이 아니라는 걸 정말 직감하시고 내가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진정한 셀프 리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셀프 리더십이 뭐냐? 남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셀프니까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 미래 자신 소망하는 꿈을 이루어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계획을 실천하고 자기가 먼저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 보고 너 커서 뭐가 될 거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아빠는요? 물으면요. 아빠는 지금 나이 들어요. 네 꿈마다 네 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앞으로 커서 앞으로 더 성장해서 더 세계 최고의 대중 연설가로 거듭나보겠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한번 좀 등단해보겠다. 그리고 기부도 한 10억 정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뭔가 도전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셀프 리더십을 가르치는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역할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쉽지는 않지만 그걸 해내셔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해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주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옳고 본받을 만한 영향력을 주는 거와 그렇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거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뭘 싸그리 깡그리 한꺼번에 바꾸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셀프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요. 예를 들어 잠이 많다. 그러면 좀 가족들 앞에 내가 좀 잠이 많은 걸로 비춰지니까 그럼 잠부터 내가 좀 줄여보자. 그겁니다. 내가 술을 먹는데 필름이 자주 끊긴다. 그러면 필름을 안 끊기게 술을 먹자. 그게 셀프 리더입니다. 내가 좀 낭비가 심하고 돈을 흐트른 데 많이 쓰는데 좀 제대로 가계부를 써가지고 흐트른 데 쓰지 않도록 해보자. 그겁니다. 셀프 리더십이 큰 것도 있겠지만 사소한 것, 작은 거 많습니다. 저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을 갖추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셀프 리더십이 아직 구체적으로 소개는 안 드렸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천재적인 재능을 이미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 천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 이건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천재고 이렇게 얘기하는 계십니다.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천재다! 천재다! 자,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재라고 한들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출나게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사람이 천재인 겁니다. 특출나게 나도 잘하는 분야를 얼마든지 발견해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 그게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요 능력으로 바꾸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천재적인 재능은 가지고 있지만 연습을 안 하고 운전을 못 배웠다면 능력은 없는 겁니다. 자전거를 못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럼 왜 자전거를 못합니까? 하면 재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게 자전거 도발 자전거 못하는 겁니다. 맨날 넘어지고. 능력이 없는 거죠. 여기 앞에 한 분씩 나오셔서 스피치 한번 해보세요. 저 못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나와서 연습도 해보고 스피치를 논리정연하게 배운 걸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와만 못한다. 그런 건 못한다. 그런 말씀하죠. 회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 그런 거 한 번 해본 적이 있다. 난 중학교 다닐 때도 나는 반장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지 재능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노래를 열심히 해서 실력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무대에 나와서 부르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실력가입니다. 근데 그 노래 잘하는 그 노래 실력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파워, 힘이 없었어요. 무대에 서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왜 못하느냐? 머리가 나빴어요? 가방끈이 짧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만들면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뭐가 없다고요? 힘이 없다. 논문을 어디 발표해야 됩니까? 외국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내가 이 논문 썼습니다. 그럼 이 논문을 보십시오. 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발표를 잘 안 합니다. 어디 합니까? 학술지에 계정을 따가 끝냅니다. 학술지에 계정하고요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 학술지를 봐야 그 논문을 아는데 그걸 잘 봅니까? 말로 하는 언론으로 이렇게 떠들면 얼마나 크게 떠들 수 있고 그렇게 잘 안 한다. 발표를 잘 안 한다. 발표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발표력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글쓰기. 글쓰기와 발표력은요 뭡니까? 내 능력을 가장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을 치는 기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바마가 우리나라 교육을 되게 잘했다고 최고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엘리트로 자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세계 1등을 못합니까? 그 좋은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왜 1등을 못합니까? 왜 노벨상도 많이 못 받습니까? 저는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들고 다 가슴에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자신이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발표하는 힘이 없었으면 저도 이름 없이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조용히 그냥 주는 월급 주면 월급 왜 적습니까? 좀 더 주세요. 이 소리 한번 못하고 주는 대로 그냥 야금 받고 조금 적은 대로 이건 집에서 욕이나 좀 하고 또 가서 그러면서 비유 맞추고 또 집에 가서 욕 엄청 욕하고 밖에 가서 또 그리고 이렇게 아마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은 적습니다. 더 주세요. 제가 이 정도 일을 했지 않습니까? 더 주세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자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의만 들어오면 무조건 오케이 해서는 조금은 안 나갑니다. 저도 이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제가 그 기준에 미달되는 강사가 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날보기는 김미경 강사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10만원짜리 강의하다가 계속 10만원짜리만 강의가 가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30만원 밑으로 안 가고 그 다음부터 50만원 밑으로 안 가고 그 다음은 100만원 밑으로 안 가고 그 다음은 150만원, 200만원, 500만원 계속 올라갔다 하더라고. 그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만들어내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내 브랜드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만한 본인의 입담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뭡니까?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 요구를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표현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전체적으로 소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소심. 왜 그걸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울산대학교 강의를 합니다. 100명이 앉아있으면요. 궁금한 거 질문을 하라고 하면 질문 손 번쩍번쩍 들면서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전혀 맞습니다. 100명 앉아있으면 질문하는 사람 두세 명이 또 다음에 질문을 또 다음에 두세 명이 또 그 사람처럼 질문합니다. 돌아가면서 질문하면 오늘은 진짜 궁금한 게 없어가지고 질문을 안 하는구나.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겠지 하면 그게 아니에요. 강의 한 학기에는 계속 만났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하면 저 친구는 오늘 궁금한 게 없어요. 하던 친구만 계속 질문하고 점수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수 준 애만 계속 주고 있어요. 발표 점수를.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학생 빼고 질문 받게. 아니 그 친구는요 발표 점수를 벌써 시험 점수 다 가져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쳐야 기말고사 쳐야 되는데 발표 점수 다 가져갔거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몰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친구 빼고 나머지가 질문하면 내가 점수 주겠다 하면 마지못해가지고 한 명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친구가 한 3분의 1은 됩니다. 그런 거 보면 느낍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요. 초등학교도 안 해봤고 중학교도 안 해봤고 고등학교도 안 해봤는데 대학교 와가지고 하라니까 이게 됩니까? 안 돼요. 뭐 물어보다가 좀 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가져가고 싶은 거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요소가 저는 셀프 리더십 7가지 힘을 딱 집어넣으니까 이게 크게 작업돼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셀프 매니지먼트거든요.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자신감, 꿈 다음에 자기 관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나오는 요소가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된다면 나머지 요소들은 뭡니까? 내 능력을 밖으로 꺼져내는 요소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꺼집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7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신감! 자신감, 공감이자! 공감이자, 자기관리! 자기관리, 대중 스피치! 대중 스피치, 성공 습관! 성공습관, 인간관계! 인간관계, 창의성! 창의성.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를 다니다가 무단히 잘 다니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하버드대 그만두고 사업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아버지한테 했다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버드대를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취업을 못할 데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 대학을 네가 네 발로 네가 기 나온다고 휴학계 내고 해라 아마 이 소리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 아버지는 휴학계 내고 해라 이 소리도 안 했습니다. 네가 정 그렇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 그렇다면 네가 들어가기 힘든 그 대학을 네가 네 입으로 나오겠다는 말은 정말 정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정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 됐죠 아버지는. 지금이야 그렇게 큰 부를 누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알았겠습니다. 몰라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자식 간에 그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버드대는 고사하고 내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다가 아버지 저 서울대학교 그만두고 종대 포기하고 저 사업하려합니다 하면 저도 이 아들 보고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의문이 갑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빌 게이츠는 바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 창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4년을 못 기다렸거든요.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이디어가 없네요. 천만 원 있습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머리를 탓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 습관을 탓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자신감. 자신감. 다음 시간에 자신감 어떻게 하면 기르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신감이 바로 셀프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거든요. 이게 있어야 꿈이 커지는데 자신감이 있어야 꿈이 커지느냐 꿈이 크면 자신감이 커지느냐 서로 이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클 수도 있고 저게 클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이 있을 때 꿈을 크게 세우지 않을까? 자신감이 없는데 꿈을 크게 세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꿈을 크게 세우지 않을까? 저는 자신감,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헷갈리시죠? 예? 헷갈리지만 어떻습니까? 닭이 있어야 계란을 낳으니까 하여튼 닭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상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자신감을 먼저 불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꿈을 불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롤 모델이 될 만한 자기관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능력을 밖으로 가장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입입니다. 1.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정연하게 잘할 수 있는지 다양한 스피치 기법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요 성공 습관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성공 습관 하나하나를 소개할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만한 습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어떻습니까?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습관 뭐겠습니까? 나중에 강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마인드가 가장 좋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걸 제가 제일 1번으로 꼽느냐면요. 많은 큰 성취를 이루고 뭔가 목표를 많이 높게 달성한 사람들일수록 실패를 가장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으니까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긍정의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습관 중에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강조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뭐 받고 싶은 존재라고요?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인정은 누가 해주나요? 대인은 사람들이 해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차 왜 먹는 줄 아십니까? 좋은 집 왜 사는 줄 아십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요.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인정받기. 왜 더 나아지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인정받기. 그런데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지 대인관계가 원만한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상황, 한마디로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 주신 지지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밖으로 꺼내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내 능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방금 말한 대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마비가 있지만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 나오기를 원한다. 첫 번째 가져야 될 습관이 뭡니까? 최고로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집중이죠. 몰입. 내 관심 분야가 내 지식이 외도를 하지 않으니까 합니다.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면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꽃이 핀다는 겁니다. 몰입을 하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죠? 자료 수집을 합니다. 자료 수집을 하지 않으면 아직 몰입하지 않는 겁니다. 신문을 봤는데 오릴 게 없다. 책을 봤는데 관심 분야에 집중해 책을 읽지 않는다. 이 책 저 책 베스트셀러만 보고 있다. 아직까지 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디에 몰입했습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몰입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어디에 몰입을 했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는 바로 하드웨어 쪽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렇죠? 하여튼 각자 분야. 에디슨은 어디에 몰입을 했습니까? 전기 분야에 몰입을 했습니다. 각자 다 분야가 있다니까요. 관심 분야가요. 에디슨이 셀프 리더십에 몰입을 했습니까? 빌 게이츠가 셀프 리더십에 몰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이 셀프 리더십을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핀다고요? 내가 원하는 꽃이 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 시키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을 갖춘 인재! 자신감과 열정을 갖춘 인재!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인재!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인재! 자기관리 능력을 갖춘 인재! 자기관리 능력을 갖춘 인재! 수많은 대중 앞에서 스피치 능력을 갖춘 인재! 수많은 대중 앞에서 스피치 능력을 갖춘 인재! 폭넓은 사람들과 인간관계 능력을 갖춘 인재! 폭넓은 사람들과 인간관계 능력을 갖춘 인재! 성공 마인드와 성공 습관을 갖춘 인재! 성공 마인드와 성공 습관을 갖춘 인재!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인재!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누군가가 해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앞서갔다면 우리도 앞서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겠습니까? 생각이 문제겠지요.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내 나이를 탓하면서 너무 나약한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7가지 요소를 어이구 저 언제다 이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하나부터 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뭡니까? 변화의 물꼬를 먼저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한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못한다고 해서 시도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또 전문가의 길도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에서 진정한 셀프 리더가 또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사명서, 이제 교육 이념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육 이념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강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큰 비전을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많은 교육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할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감사하면 행복을 느끼겠죠. 어떻게든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았다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좀 나오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주고 내가 먼저 꿈을 이루는 모습 보여주고요. 배고픔에 가슴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자선사업의 봉사정신으로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선물합니다. 저 역시도 기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훌륭한 인성교육 지도자를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성교육 분야에 기초적인 틀을 세워서 반드시 교과목을 개설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제가 많이 묻습니다. 인생이 중요합니까? 국영수가 중요합니까? 그럼 전부 다 아니죠.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어디 강의 가서 부모님들 모아놓고 어머니 인생이 중요합니까? 국영수가 중요합니까? 전부 다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이야! 좀 인생이야! 자, 물어볼까요? 애가 건강한 게 중요합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건강한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근데 왜 애 그만 잡습니까? 공부 못한다. 그때 그 질문 받으면 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우리 애가 건강한 게 참 고마움을 내가 모르겠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대놓고 합니다. 다 알지만요, 현실이 인성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성으로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 테스트는 국영수를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합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요. 그거는 가까운 현실이 맞는 겁니다.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맞는 거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고 긴 인생을 살면서 단시간에 성과를 내는 삶을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게 이쪽 환장을 돌렸습니다. 교육은 뭐 100년 대계를 보고 설계를 한다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점수를 보면서 아이를 두드려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애들이 인성이 바르게 되겠냐고. 최근에 저희 아들도 셀프 교육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눈물을 먹으면서 교육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왜 뭐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 있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수학 성적이 많이 안 올라서 속상해서 눈물이 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 좀 안 나오면 어때? 좀 더 열심히 하면 또 나오겠지 얘기했더니
지금 1등급 못 받으면 계속해서 1등급 못 받을까봐 또 내가 원하는 또 꿈을 정신과 의사를 못 이룰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잠이 안 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사실 현실로 보면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되고 안 되고, 그게 사실 모든 상황에 다 놓여있다. 하지만 열심히도 안 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겠지만, 너는 열심히 하고 또 그 속에서 네가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이 나는 네가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고 싶으면 펑펑 울어도 된다. 그게 뭐 산에 닿지 못하다 뭐 그렇게 난 말하고 싶지 않다. 울고 싶으면 울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가 스스로 이겨내는 힘도 키워라. 누가 내가 울면 나를 위로해주고 막 바라기 위해서, 동정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지 마.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 세상은 내가 이겨내야 될 부분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하고, 그리고 꼭 네가 원하는 그 꿈을 딱 달성하면 좋겠지만, 그게 못되더라도 그 밑에 될 꿈도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 내가 바라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왜?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정이 있으니까, 과정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니니까. 과정을 중요시하면,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더라도 과정을 중요시하면 지금도 이 과정이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과정을 최선을 다하고 과정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꿈, 세계 최고의 대중적 설가, 100원 시골 기부, 100번 쳐서 10번 베스트셀러 작가, 10,500원 빌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절대 꿈을 놓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이 인생 과목으로 널리 알려서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과목임을 자각하는, 깨닫는 그날까지 또 달릴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